3월 22일 장전 시장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게 되면서 어제 1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여기에 따라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강세가 나왔는데, 애플은 좀 개별적인 악재로 조정이 나왔고, 뉴욕 증시도 대부분 종목들이 보합권으로 끝났어요. 역시나 빅테크 업종들의 강세,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기습적으로, 사실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었거든요. 유럽 중앙은행, 영국이 금리 동결했는데 미국도 금리 동결했죠. 스위스가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또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이제 시장에 맞게 내려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들. 뉴욕 증시는 뉴욕의 이제 금리,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가장 높아졌죠. 네, 70%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이제 7월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7월 달로 생각하자고요. 네, 7월 달로 생각하다가 6월 달에 금리 인하 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한테 남은 일정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공매도 금지가 있는데, 이미 총선 관련해 가지고 조국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죠. 조국 대표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주말 동안에 각 정당이 이길 경우 어떤 테마가 많이 올라갈 건지 영상으로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슬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8만 전자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 가면은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상한가를 삼성전자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한가를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혼조세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연속으로 시장이 급등했죠. 그래서 오늘 막 영수 쪽으로 올라가기는 사실상 힘들 수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채금리 연준의 스탠스는 좋은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리 가격, 이거 왜 또 안 나오죠? 알루미늄 가격 계속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시장을 한번 흔들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유가도 최고치, 알루미늄, 구리, 금 다 원자재에 들어가는 가격이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에 영향이 한번 좀 올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구리 관련 테마주들 이구산업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큰 이슈가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큰 이슈가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할 건데, 자, 중국의 대만 침공이 2027년 정도까지 완료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미국 정보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너희 침공할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비웃었죠. 근데 실제로 전쟁이 2년 동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미국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2027년까지 전쟁이 준비된다는 거는 곧 전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이제 어떠한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인지. 제 생각에는 저도 전쟁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중국이 전쟁에 휩싸인다는 거는 북한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북한에 따라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한국 주식을 2027년까지 정리해야겠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폴란드에서 서방 병력이 우크라이나 주둔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냥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러시아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푸틴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폴란드에서 서방 병력이 우크라이나 주둔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실 우리 주둔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유럽에서 러시아에 동결한 자금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방위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는 호재가 되겠지만은, 정말 시장을 크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전쟁이 끝날 기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이번에 인텔, 삼성, TSMC에 보조금 지급했는데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비판했죠. 니들은 세금도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우리가 만약에 붙었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 역시 미국에 붙어야 된다. 기업들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국가가 아니에요. 유사국가입니다. 유사국가.
네, 공산당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발언들이 뭐 영향 크게 미칠 것 같지 않지만은 약간 또 어떤 규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중국도 경제난 때문에 로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 한 방을 노리는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좀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 단발성이다. 일단 한 차례 정도 올해 진행할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 7월이랑 10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론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달라져요. 일본이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돼버리면은 계속 걱정드리는 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의견이 분분하다. 아니다, 일회성 인상이다. 아니다, 계속 인상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역시 상반기 때 좀 수익 많이 해놓고 하반기 때 또 버텨야 될 가능성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정부가 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로봇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철도 지하 언제 합니까? 철도 지하 2년 동안 한다 놓고서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선 끝나고 사실 부동산 리스크 터진다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랑 한국은행, 여기 금융위까지 부동산 프레스 파이낸싱 위기 없다, 홍콩 ENS 위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큰 이슈 없어요. 오늘 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지 제가 삼성전자 관련 투자 지분 관련 테마주들 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찰, 체크,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팔았다가 또 조정 나오면 사면 돼요. 최근에 대형주로 수급이 워낙에 몰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산 투자해가지고 잘 대응하면 된다. 그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제쳐두고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대형주, 제가 최근에 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뭐 대주라든가 좀 큰 종목들 위주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것도 시가총액 한 6천억, 7천억짜리 추천드리고 6천억 이상 종목들, 지금 시장은 대형주가 주도하고 있다.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올 때까지는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됩니다. 코스닥은 지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장정치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